채권 투자 막상 하려니 언제 사야 하지? 언제 팔아야 하지? 내 포트폴리오엔 또 얼마나 둬야 할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이 복잡해 보이는 채권 투자의 세계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채권 타이밍,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수수께끼부터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채권 시장의 핵심, 바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엿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황금 비율을 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채권 타이밍의 수수께끼. 사실 이건 초보자뿐만 아니라 베테랑 투자자들도 항상 머리 싸매는 문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채권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요. 주식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권도 이 타이밍 하나에 수익률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채권 투자를 그냥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돈 넣어두면 이자 따박따박 나오겠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이클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플레이션, 바로 물가입니다. 그럼 이제 채권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채권 투자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투자자가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딱 중심을 잡고 거기에 경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채권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형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 정말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금리랑 채권 가격은요, 놀이터 시소랑 똑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럼 새로 나오는 채권들 이자가 더 높으니까 이미 발행된 옛날 채권들은 인기가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옛날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이 완전 귀한 몸이 되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 관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소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언제 채권을 사야 할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물가가 막 치솟다가 이제 정점을 찍었구나 하고 안정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경제 전체로 보면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왜냐? 이때 채권에 사면 일단 높은 이자를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테니 내가 산 채권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인 겁니다. 좋습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진짜 선수들, 그러니까 큰 돈을 굴리는 전문가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고급 기술,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듀레이션. 용어부터가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금리가 1% 변할 때 내 채권 가격이 몇 %나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다. 이건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크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같은 거죠.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진 채권의 듀레이션이 8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시장 금리가 1%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채권 가격은 무려 8%나 상승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듀레이션이 바로 이렇게 실제 수익률로 직결되는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듀레이션을 가지고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막 떨어질 것 같다? 이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비중을 확 늘려서 가격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럼 빨리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채로 갈아타서 가격 하락의 위험을 피하는 거죠.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채권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투자자가 경기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거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도 맨날 챌리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복잡한 예측 같은 거 다 잊어버리시고 누구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훨씬 간단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숙련된 기관 투자자들조차 시장 사이클을 완벽하게 예측하는데 종종 실패한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측에 목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딱 2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채권 수익률이랑 주식 배당 수익률을 비교한다. 둘째,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쪽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간다.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경제 예측이 아니라 단순 비교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연 5% 이자를 준대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3%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가 더 매력적인가요? 당연히 채권이죠. 그럼 이럴 땐 주식을 좀 팔아서 채권 비중을 서서히 늘리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 배당이 더 높으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만 쫓아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보냐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요. 그냥 여러분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있잖아요. 그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주식과 채권 중 어디에 돈을 더 두는 게 유리할지 아주 좋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 대신 가치를 비교하는 단순한 전략.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의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워런 버핏 역대급 현금 보유 이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요, 그냥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국채, 즉 초단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은 그냥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버핏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거품에 취해 있던 2005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현금 비중을 24.5%까지 확 늘려놨어요. 그리고 2008년에 위기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그 현금으로 헐값이 된 우량 주식들을 쓸어 담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과 2025년을 보세요. 주식시장이 다시 과열됐다고 판단하니까 현금 비중을 또다시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여놓고 있죠. 전형적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가치 투자의 정석을 채권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채권 투자의 원리부터 전문가와 대가의 전략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바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균형, 나만의 황금 비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장인이에요. 앞으로 월급 받을 날이 수십 년 남았죠. 이런 분은 굳이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아싸 세일이다 하면서 월급으로 계속 사 모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니어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은 제한적인데 자산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현재 나이, 나의 소득 흐름, 그리고 내가 투자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나에게 맞는 현금과 채권의 비중은 얼마일까?
오늘 함께 알아본 원칙들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